직접 들어보면 압니다. 왜 수능 영어는 조정식인지. 수능 영어의 정점에 서다. 수능 영어는 올타임 조정식. 갈게요. 책 펼 필요 없어요. 책 펼 필요 없고. 이른바 영어 일타 강사로 불리는 조정식 씨. 지금 우리 OT야. 옛날에는 나는 손흥민 선수의 축구 보면서 라이벌리를 생각을 했었어. 라이벌이요? 내가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했어. 와. 엄청 많이 수입이 있다라는 건데 얼마 벌어요? 저희 와이프가 요거 살까 하면 둘 다 해 정도는. 와, 부럽다. 수능 시험 영어 영역에서 한 유명 인터넷 강사의 사설 문제집과 같은 지문이 출제가 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조정식 씨가 정확히 맞힌 일이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조 씨의 모의고사를 푼 후 수능을 치렀던 한 대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이거 푸는데 되게 익숙한 게 있네 하고서는 잘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안 푼 애들 다 손해받겠다 막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평가원 홈페이지에는 126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범죄 아니면 우연이죠.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면 우연이죠. 아니 거기에 있는 이제 뭐 사람이랑 그러니까 친분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실제로 비일비재한 일이니까. 한편 수능 적중에 호응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실무는 조정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커리큘럼 안 듣는 학생들도 실무로 나서서 풀거든요. 조정식 강사의 모의고사가 출간됐던 건 수능 약 2달 전인 9월 27일. 사람들이 이렇게나 쪽집 게일 수 있냐 이렇게 놀라기도 했고, 그럼 어떤 거래라는 게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의혹이 좀 커졌었는데, 이게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정식 강사가 이제 문항거래한 중고 교사와의 문항거래에서 그 지문이 나온 건데요. 해당 문항의 출처는 조정식 강사가 거래를 해오던 C교사. 하지만 조정식 강사는 문항거래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정식 강사와 거래했던 C교사는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C교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혹시 선생님 맞으신가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C 방송국의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사 결과 속 사교육 업체는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해당 업체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에 조정식 영어연구소 진짜 그만 좀 하고 싶은데. 저 지금 이제 맘 잡고 일하는 거고. 네. 어렵게 만난 그는 조정식 강사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게 너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뭐냐면 제가 웬만한 책 제가 다 썼어요. 네. 저 정말 그 고스트라이터라고 하잖아요. 뒤에서 하고 저한테 이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같이 돈 벌자. 너도 빨리 이제 일어서야지. 뭐 이런 얘기였는데 망했어요. 굉장히 망했어요. 진짜. 김 씨는 자신이 이른바 문항거래 브로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조정식 강사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 이야기 꺼내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민사 또 들어온 게 바로 들어와요, 걔네. 민사를 이렇게 피곤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걔네는 진짜 소 하나 뭐 진행하는데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뭐 수익료 한다고 해도 걔는 정말 장난이거든요. 1,000만 원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한테 뭐 계속 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는 길고 긴 고심 끝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처음에는 EBS에서 그 수능특강이라든가 수능특강 영어 독해 거기 나온 문제를 이제 다른 문제로 좀 변형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 책도 저술했었고. 네. 어떤 책들을 좀 저술하셨어요? 괜찮아라는 교재랑 그다음에 시작하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두 개는 네.
GP를 거의 제가 다 했고. 수능 영어는 올타임 조정식. 끝까지 함께 달려봅시다. 조정식 강사의 주 교재들을 자신이 집필했다는 김 씨. 한번 부탁을 했었어요. 나도 이제 좀 저자명의 저자로 한번 좀 이름 좀 올려주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사측에서 이제 안 된다고 좀 말을 하셔가지고 안 되는가 보다 했었죠. 선생님 그냥 수긍하셨어요? 철저하게 갑과 을 관계였고 그냥 상명하복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 그냥 뭐 하자는 대로 하고 이게 20년 9월 1일. 조정식 강사가 현직 교사와 접촉해보라고 직접 지시하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댁 근처에 있는 그 카페 같은 데서 처음에 뵙고 문항 처음에는 이제 라이트하게 5개, 뭐 10개부터 시작하자 요 정도였었고 페이는 20만 원 문항당.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거예요? 당연히 조 선생님. 네. 저는 그런 거는 관여는 할 입장은 아니죠. 저한테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후 조정식 강사의 지시로 사업자 등록까지 했다는 김 씨. C 교사와의 계약서도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월 6일 날 한남동으로 저를 불렀어요. 하는 그 고깃집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불러서 이제 이근각 강사 얘기를 했죠. 이근각 강사랑 현직 교사랑 일을 했는데 요런 일이 있지 않더냐. 나는 강사고 그 다음에 현직 교사님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그게 보기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좀 이 문항을 좀 받아라. 김 씨는 현직 교사와의 문항 거래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보기 안 좋다는 게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야말로 그건 줄 알았어요. 이미지. 그러니까 나는 유명한 사람이고 너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너가 지금 그 일 맡아서 이걸 불법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불법이니까 네가 대리해. 그럼 제가 안 했겠죠, 그거는. 그리고 저한테 이 과연 나쁜 일이 시킬까라는 생각을 저는 1조차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줬는데. 김 씨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교사들과 작업했고 그렇게 거래된 문항은 조정식 강사의 문제지에 실렸다고 했습니다. 조정식 강사는 교사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조정식 씨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MBC PD수첩 심푸른 PD라고 하는데요. 저 내일도 계속해서 일정이 있고요. 네, 저는 카메라 치우세요. 카메라 치우세요. 네, 아니 저희 그 아니요, 문항거래로 카메라를 치우세요. 기소되신 거 알고 있는데 카메라를 관련해가지고 치우시라고요. 예, 입장 좀 여쭤보러 왔거든요. 아니 근데 그 직접 교사한테 돈을 건넨 적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간접적으로는 건네셨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수능 23번 그 겹친 거 정말 우연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검찰 기소 내용도 봤어요? 네, 공소장도 거기에 확인했습니다. 수능 23번 관련된 내용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경찰 단계에서부터 아예 혐의가 인정 안 됐어요, 해당 부분이. 그럼 정말 우연이었던 건가요? 네. 근데 그 문항도 사실 아니요, 저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교사에게 그 제공받았던 문항인데 대리인단 통해서는 그럼 입장 밝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 출발할게. 조정식 씨는 수능 23번 적중은 우연이었으며 문항 거래는 중간업체가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셀 쪽에서요. 앞으로 이렇게 오면 그냥 다 치워주세요. 너 왜 찍는다? 아니 저희는 입장 들으러 온 거예요, 선생님. 중간에 업체 하나 끼어 있다는 거 알죠? 그 업체랑 저랑 관련해가지고 노동자성, 근로자성 부정된 거 알아요, 몰라요? 김 씨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아니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중간 업체가 김 씨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더 이상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일이 지금 터진 상태에서
너는 중개인이야. 너는 직원 아니라 그냥 별도의 업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저는 네, 좀 많이 억울하죠. 네. 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가 비롯된 곳. Too much information, 일명 TMI, 그중 79페이지입니다. 조정식 강사의 모의고사에 실린 문항은 C교사와 거래된 문항입니다. 그런데 이 문항이 실렸던 곳이 또 있습니다. C교사와 친분 관계에 있는 B교사가 똑같은 지문으로 문항을 만들어 EBS 교재에 실었던 겁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B교사와 C교사는 함께 EBS 교재를 집필하면서 친분을 쌓았던 사이. 해당 교재에는 실제로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EBS를 집필하는 선생님들끼리 서로 친하게 되는 환경인가요? 친해지는 환경? 네, 엄청 친하죠. 친구 이상으로 친합니다. 왜요? 자기들끼리는 항상 그 그룹에 끼어야 되니까 거기서 침묵을 안 하면 그 다음 해 집필에서 빠져요. EBS 교재 집필 교사들. 그 명예 말고도 타이틀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원고료를 줬는데 원고료는 처음에 쓸 때만 받고 끝이에요. 근데 인세는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늘어나잖아요. 10% 인세를 주는 거니까 50만 보면 약 5억 정도 이상 됩니다. 인세가. 책 한 권에. 네. 그럼 그 책 5사람이 쓰면 한 사람당 1억씩 인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을 한 권만 쓰냐? 한 해에 2-3권 써요. 그럼 그 사람 본봉이 5천도 안 되는데 인세가 2-3억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매력적인. B교사가 집필한 EBS 교재의 감수를 맡았던 A교수. 그가 바로 수능 영어 23번 문항의 출제자였습니다. 수능 출제 A교수. EBS 교재 집필 B교사. 문항 거래 C교사. 세 사람은 모두 TMI 원서 전문을 보다가 해당 지문이 마음에 들어 문항을 만들었다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지문이란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데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매우 심각하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거래 없이 적중이 됐다면 그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네,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거랑 거의 확률이 똑같지 않나. 세 사람 모두 수많은 원서 중 TMI를 골라 200페이지 넘는 분량 중 79페이지를 고른 기막힌 우연. 제가 만약에 이 해리포터 책에서 130에서 150단어로 이루어진 지문을 뽑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똑같이 이 책으로 지문을 뽑아요. 이게 지금 330쪽 되는 책이거든요. 이게 겹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당시 감사원도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264페이지 분량의 책인데 79페이지 부분만 EBS 교재와 수능, 사설 모의고사의 지문으로 출제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사 의뢰한. 이후 경찰은 약 1년 8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마땅한 혐의를 찾지 못했고 검찰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밝혀진 게 없어서 저도 약간 황당했어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수능 시험을 관장하는 평가원은 수능 시행 전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지를 구입해 수능 문제와 겹치는 것은 없는지 파악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겹치는 다른 교재의 지문들은 없는지 감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매년 조정식 강사의 교재들을 사서 검토를 했었지만 그 해에만 유독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검토해서 누락이 됐다. 그래서 정말 우연의 일치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2022년 9월 26일 구입할 모의고사 목록을 확정했는데 수능 당일까지 수시로 모의고사를 추가 구입할 수 있었지만 문제의 조정식 강사의 모의고사는 제외됐습니다. 일단 좋은 모의고사는 시중에서 판매량이 제일 많은 모의고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 모의고사는 시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모의고사예요.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공교로운 우연의 연속. 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포장하고 넘어간 그런 꼴이 발생을 하게 돼서 결국 그 피해를 본 거는 44만 명의 이 영어 시험을 본 학생인 겁니다. 수능 23번 문제 사태에 대해 평가원의 입장을 물었으나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보안 유지가 요구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은 사교육을 거쳐야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적중 신화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과열된 경쟁 구조를 선뜻 긍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사교육 강사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사교육자들은 너희들 불안하지? 근데 그 불안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 라고 마케팅을 해요. 내 수업을 들으면 그 비결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 문항 거래와 같은 유착을 통해서 비결 아닌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구조 아래서 부모들이 도덕적으로 저 너무 큰 문제가 있는데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절대적 가치인 입시 아래에서 그런 판단이 흔들릴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내가 멈추면 남이 앞선다는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사교육 시장으로 향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분당에 살다가 이제 대치동쪽으로 이사를 온 건데 그때 제가 엄마한테 여쭤봤었어요. 우리 이사 왜 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크면 알게 돼 이러셨거든요. 크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학원, 이런 정보, 이런 뭐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왔구나. 제가 대치동을 선택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께서 선택하신 거에 저는 던져진 것뿐이고 제가 10대까지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없었다고 생각해요.